여보, 국 언제 돼? 조금만 기다려요. 대답은 했지만 손끝은 이미 얼얼했고 눈가는 뻑뻑하게 메말라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엔 좀 맛있게 끓여봐. 그 말에 프라이팬 위에 전처럼 마음이 툭 뒤집히는 느낌이었죠.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명절은 왜 나만 일하고, 왜 나만 참아야 하지? 그리고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한마디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진 전 부침개가 기름에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선희는 손목을 돌려가며 프라이팬을 흔들었어요. 팔이 아파왔지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부엌 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선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TV를 보며 깔깔대는 소리였죠. 여보, 국 언제 되는 거야? 기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렸습니다. 선희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아침부터 시작된 요리가 벌써 4시간째였습니다. 손가락 끝은 양파 냄새로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기름 냄새를 품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프라이팬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따가울 테니까요.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명절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는 동안 선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40대 중반, 결혼한 지 17회.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고생이 많네. 시어머니가 부엌에 잠깐 들어와 한마디 던지고 나갔습니다. 선희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의무감을 주는 말일까요? 선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프라이팬을 내려놓았어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가족들이 모여 행복해하는 명절. 그런데 왜 선희에게는 명절이 아닐까요? 명절은 왜 나한테만 명절이 아닐까? 선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난 왜 늘 기름에 절어 있어야 하지? 이 순간에도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소파에 누워 과자 봉지를 뜯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TV 채널을 돌리며 농담을 던졌어요. 선희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부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결혼 전 선희는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그녀였죠. 지금은 어떤가요? 앞치마가 선희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선이야, 저번에 내가 만든 떡국보다 오늘 국은 좀 맛있게 끓여봐. 신우이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선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신경 쓰고 있어요. 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미소였지만요. 기훈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열정적이고 다정했던 그였습니다. 결혼 후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서글펐죠. 이제는 명절마다 소파에 누워 지시만 하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다시 프라이팬을 들었어요. 전이 노릇노릇해졌습니다. 접시에 옮기며 선희는 자신의 인생도 이전처럼 뒤집어지길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보, 빨리 좀! 기훈의 목소리에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라앉았죠. 참는 것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금방 가져갈게요. 선희는 국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나? 선희는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죠. 국을 들고 거실로 향하며 선희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났어요. 아직은 희미한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화의 불씨였습니다. 국그릇이 탁자 위에 내려앉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선희는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시댁 가족들은 TV에 눈을 고정한 채 국그릇에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죠. 기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소금 좀 더 넣지. 싱겁네. 선희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아침부터 4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었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말뿐이었어요. 가슴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소금통 가져올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선희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신우이의 작은 한숨이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언니, 요리는 정성이 중요한데 신우이의 속삭임에 선희의 귀가 화끈거렸어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선희는 싱크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죠. 참아야지. 선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7회 동안 참아왔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감정이 댐을 무너뜨리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금통을 집어들며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절이라 거리는 한산했어요. 저 멀리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이 보였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저렇게 자유롭고 싶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벌컥 열렸어요. 기훈이 짜증난 표정으로 문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눈썹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뭐 하고 있어? 소금 가지러 갔다가 안 오길래? 선희는 얼른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금통을 들어보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억지로 지은 미소였죠. 미안해요. 소금통을 찾느라. 기훈은 선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어요. 아, 진짜 짜증나네. 맨날 이래. 선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기훈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훈이 툭 던진 말은 선희의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부엌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선희의 손에서 소금통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죠. 놀랍게도 선희는 두려움 대신 이상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선희는 눈을 끔뻑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웬 떡이냐? 선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기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말 내가 먼저 꺼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했어요.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했죠. 뭐라고? 선희는 소금통을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선희는 기운을 지나쳐 천천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펴진 느낌이었죠. 기훈은 멍하니 선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어요.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선희는 방문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죠. 서랍으로 다가가며 선희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마침내 왔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만의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어요. 선희의 손가락이 서랍을 열자 묵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치 오래된 보물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빨간 도장 케이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있었네. 선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도장 케이스를 꺼냈어요. 케이스를 열자 반짝이는 도장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도장 옆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손가락으로 도장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선희는 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은행 창구에서 기훈의 통장 내역서를 우연히 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큰 금액이 여러 번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선희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이 돈은 어디에 쓴 거예요?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물었을 때 기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주식 좀 했어. 말하기 민망해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선희는 조용히 변화했어요. 가정법률 상담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온라인 법률 Q&A 사이트를 꾸준히 방문했죠. 여성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지식은 힘이다. 선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매일 밤 기훈이 잠든 후 핸드폰 불빛 아래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이혼 절차,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익혔죠. 도장 케이스를 열고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며 선희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리자 기훈의 투자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여자에게 보낸 돈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선희의 손이 잠시 떨렸어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혼은 충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요. 선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나는 계획했어요.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재빨리 서류를 정리했어요. 문이 열리고 기훈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죠. 뭐 하는 거야?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어깨가 펴졌죠. 기훈은 선희의 달라진 모습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뭘 준비한다는 거야? 선희는 도장 케이스를 들어 보였어요. 기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결혼은 우연히 하지만 이혼은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희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어요. 당신 언제부터? 선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요. 당신이 처음 큰 돈을 빼돌렸을 때부터. 기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말문이 막힌 듯 했죠. 선희는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어요. 특히 돈 문제는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지식과 준비가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어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말로요. 선희의 눈에서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자유를 향해 한 발짝 내딛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죠. 기훈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듯 했어요. 선희는 도장 케이스를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도장이 그녀의 새 인생을 여는 열쇠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6개월 전 그날 선희는 빨래를 개다 말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평범한 택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희의 인생을 바꿀 소포였죠. 정선혜님 맞으세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택배 기사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보낸 사람은 딸 하은이었습니다. 요즘 바쁘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던 딸이었죠. 택배 상자를 들고 거실로 향하는 선희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은이가 보낸 깜짝 선물일까요? 선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봉투와 USB 그리고 빨간 도장 케이스가 들어 있었어요. 선희의 눈썹이 의아하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도장? 도장 케이스를 열자 선명한 빨간색 도장이 빛났습니다. 선희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어요. 순간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은이가 도장을 보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은이의 단정한 글씨체로 엄마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자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도장으로 이혼하는 건 현실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첫 문장에서 선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순간 숨이 멈출 것 같은 충격이 가슴을 강타했죠. 아버지의 일을 알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참아왔는지도요. 선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으면 해요. 이 도장으로 새 출발을 하세요. USB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의 투자 실패 내역, 그리고 그 여자와의 관계도요.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기훈의 투자 실패 내역, 도박 기록, 그리고 다른 여자와 찍힌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선희의 귓가에 윙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죠.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은이의 마지막 문장이 선희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아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해요. 선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해방감의 눈물이기도 했죠. 하은아, 선희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하은이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엄마, 받았어? 하은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응, 받았어. 선희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화났어? 하은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 고마워. 선희의 대답에 하은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내가 우연히 아빠 메일을 봤어. 그리고 좀 더 찾아봤지. 엄마가 혼자 이런 걸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선희는 도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딸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하은아, 내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알아들었어요. 알아.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아. 내가 옆에 있을게. 통화를 마친 후 선희는 USB와 도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자라났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희는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USB 안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은이가 준비해준 증거들로 이혼 준비는 더욱 탄탄해졌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선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도장을 꼭 쥐며 선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을 살 거야. 거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명절 아침이 저물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선희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도장 케이스와 준비된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거실에는 기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자, 여기 있어. 그냥 빨리 처리하자. 기훈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선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소파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어요.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눅이 들었을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가슴 속에서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결정인데 선희의 차분한 목소리에 기훈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기훈은 서류를 탁자 위에 거칠게 올려놓았습니다. 뭐?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 기훈의 말투는 공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불안함을 정확히 느꼈어요. 맞아요. 내가 원했죠? 선희는 도장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봉투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봉투에는 재산 분할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기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선희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 분할표요. 내가 정리한 거예요? 기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선희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불법 명의 변경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아파트를 장모님 명의로 바꾸려 했던 서류도 여기 있네요. 선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했어요. 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떻게 알았지?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승리의 미소였어요. 아는 게 힘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봉투에서는 기훈의 부정행위 증거가 나왔습니다. 선희는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펼쳤어요. 기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선희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과 이혼 조정 신청서였어요. 여기 내 도장도 가져왔어요. 이제 시작할까요? 선희의 목소리에서 떨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7회 동안 참아온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훈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숨기려는 듯 했어요. 눈은 테이블 위 서류들을 불안하게 훑쳤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 기훈의 목소리는 이제 작아졌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먼저 이혼을 제안해줬잖아요. 선희는 도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도장이 불빛에 반짝였어요. 웬 떡이냐고? 그럼 먹어야지. 당신이 내 살길 열어줬네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기훈이 먼저 이혼을 꺼내지 않았다면 선희는 얼마나 더 고민했을까요? 기훈은 테이블 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선희는 이혼 합의서를 기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모든 조건은 공정해요. 딸 하른이에게도 이미 설명했고요. 기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은이도 알아. 선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어요. 하은이는 내 편이에요. 늘 그랬어요. 기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를 가져갔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절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선희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네요. 선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쥔 도장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법원 앞 카페 유리창에 빗방울이 투명한 선을 그렸어요. 선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전 이혼 서류 제출을 마쳤어요. 17회 동안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 속에 묘한 해방감이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선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하은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선희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은아, 엄마, 끝났어? 하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선희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봤어요. 응, 방금 끝났어. 생각보다 간단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선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의 따뜻한 마음씨가 전해져 왔어요.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아직도 전 부치고 있었을 거야. 선희의 목소리에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하은이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선희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은이의 질문에 선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처럼 자신도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새 집으로 이사할 거야. 그리고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시작해볼까 해. 선희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도서관에서 일했었어요. 책을 사랑했고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즐겼습니다. 그 꿈을 다시 꾸고 싶었어요. 와, 좋겠다. 엄마가 다시 도서관에서 일하면 내가 자랑할 거야. 하은이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너는 어때? 학교는 괜찮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그림자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선희와 하은이의 대화는 더 가볍고 솔직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선희는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오래전부터 끄적이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웬 떡이냐 했지만 이건 떡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 선희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자 봄비가 그쳤어요. 하늘에는 옅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희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선희는 문득 자신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이선희. 결혼하면서 정 씨의 아내로 불렸지만 이제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차역 앞에 도착해 선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방 안에서 도장 케이스를 꺼내 바라봤어요. 빨간 도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부터 내 도장은 내 선택을 위해서만 찍을 거야. 선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슴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기차역 안으로 들어서자 출발 시간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선희는 티켓을 손에 꼭 쥐었어요. 서울행 기차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죠. 승강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며 선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마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에 오르며 선희의 입가에 씩하는 미소가 번졌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천천히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선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온이 던진 이혼이라는 말이 선희에게는 새 인생의 시작이 되었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차가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선희는 이제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지난 17회의 기억도 이제 지나간 풍경이 될 것입니다. 선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